안녕하세요. 절대갑투비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오랜만에 세종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세종의 전문가는 제가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고. 왜? 세종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종의 아파트에서 많은 거래량을 거래를 지켜봤고, 실제 저희 와이프가 부동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자, 요즘 유튜브를 일단 보니까 조회수가 잘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세종시 아파트 폭락 이야기만 하면 조회수가 몇십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냥 계속해서 AI로 제작을 하는지 몰라도 엄청난 이 세종시에 관한 폭락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조회수도 10만, 20만, 50만 막 그렇게 나오고. 여러분, 그것은 이미 흘러간 이야기예요. 그죠? 흘러간 이야기. 세종시가 거품이 많이 꼈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거기서 30% 이상 빠졌다는 얘기는 누구나 알아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뭔 도움이 되겠냐고. 그냥 힐링만 하는 거야. 폭락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힐링만 하고 있는 거야. 이미 끝난 얘기다. 그죠? 이미 고점에서 30% 이상 폭락해서 그 가격대에서 어떤 거래량을 보여주고 바닥은 어느쯤이고, 그죠? 어떻게 턴어라운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제는 30% 폭락했으니까 여기서 20% 더 폭락해야 돼.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없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여기서 한 10% 정도는 더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과거와 같은 폭락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좀 가지셔야 돼. 자,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은 그만 보셔도 돼.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세종시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죠? 무슨 공약이냐? 세종시로 국회를 전부 이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이건데 이것은 좀 걸러들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원하는 호재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세종시 국회 이전은 이미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대 여당일 때 180석을 가지고 있을 때 이미 얘기가 됐던 건데 그때도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때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해줬죠. 그래서 통과가 안 됐던 거죠. 밀어붙이지 못했던 거죠. 자, 원래는 방송국까지 내려오고 아주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7개 분원 정도가 내려오는 세종 의사당 정도로 축소됐던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합의를 보고 그렇게 해서 합의를 봐서 의사당 분원으로 이제 축소를 해서 내려오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그것도 합의를 해놓고서 굉장히 지지부진했어요. 협조를 안 해주는 거야, 계속. 그죠?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간신히 설계 비용, 용역비용이라고 그러죠? 용역비용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용역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도, 중요한 거는, 어쨌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려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에 있는 실무자들이 내려오도록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추진 안 하면 일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 실무자들이. 근데 이게 추진이 잘 안 되는 거야. 실무자들은 급할 것도 없고, 그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때 선거철이나 그냥 그때 반짝 이야기하고 이렇게 또 속도도 안 내고 그러는 거죠. 지금의 국민의힘은 뜨끔미적지근하게 반응을 하고.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선거판 돌아가는 게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카드를 꺼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요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국민의힘이 이 카드를 꺼냈는가? 자, 이거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배경을 좀 알아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이제 많은 그 국회의원을 자기들이 득표하기 위해서는 서울 수도권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관한 정책을 무지하게 발표했어요. 그죠? GTX A, B, C, D, E, F까지. 그죠? 그럼 뭐 수도권에 관한 정책이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수도권을 좋게 만들겠다. 그죠? 거기가 제일 그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서울은 어떻게 했어요? 재건축, 재개발, 무제한 완화. 그죠? 했죠? 이 두 가지만 해도 다 한 거예요. 사실 서울은. 자, 거기다가 마지막에 서울 경기도를 다 좋게 할 수 있는 메가시티, 그죠? 뭐 김포, 구리, 하남 뭐 다 메가시티로 넣겠다. 기분 좋은 얘기죠. 자, 그러나 그렇게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지금 뭐 불리한 국민이잖아요. 그죠? 뭐 그건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데다가 그렇게 발표할 때 지방 사람들, 뭐 수도권 이외의 지방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뭐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도 불만이 많죠. 도대체 저 정부는 왜 서울 수도권에만 몰빵하냐? 지금 인구 고령화,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은 수도권으로 다 몰려가는 건데 왜 저렇게 서울 수도권에만 몰빵하냐? 불만이 많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판이 보니까 서울 수도권은 전세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지방에서 좀 득표를 해야 되는데 지방은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고, 자, 그런 와중에 좀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역사적인 흐름이야.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세종의 국회를 이전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너무 이제 한꺼번에 이전한다고 하면 또 반발도 있으니까. 그죠? 이 분원 정도가 이전을 하면 뭐 이거 뭐 다 가도 상관없지 않겠냐.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 조사를 해 보니까 뭐 세종시에도 또 국회 자리가 좋은 게 많잖아요. 그 좋은데 자리터를 잡아놨잖아요. 그죠? 다 갖춰놨어요. 그죠? 땅도 마련해놨고 최고의 에이스 자리를 놓고, 그리고 뭐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 게 순리인 것 같다. 지금 안 그래도 저출산 고령화는 수도권에 집중할 때문에 그런데 이러다간 지방이 소멸할 것 같다. 국민의힘도 그걸 자각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게 선거용이라고 하긴 하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게 첫째는 뭐냐면 이제 뭐 국민의힘은 어떻게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 기득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서울에 있으면 다 기득권이야. 지방 입장에서 보면, 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민주당은 이미 이제 내려가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고, 국민의힘은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이제 그걸 느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만약에 선거가 끝나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은 해야 된다라는 건 반대를 못 하겠죠. 그죠? 이렇게 공약을 해놨는데, 그죠? 역사적 흐름으로 결정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공약은 세종시 국회 전부 이전. 자, 그거는 역사적 흐름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여당의 최고 대통령 뭐 그런 분들과도 어느 정도는 의사소통이 있지 않겠어요? 뭐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의를 보고 이런 정책을 냈다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가 어디에 있냐? 한동훈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의미가 있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회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고 이제 서울 뭐 여의도는 개발 제한 풀어주고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그래서 세종을 워싱턴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죠? 국회도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대통령 제2 집무실도 들어오고, 청와대는 그냥 서울에 있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워싱턴의 수도로 만들겠다. 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남북 간에 엄청난 이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적이 바로 몇십 킬로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걔들이 올해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맨날 불바다 얘기만 하고 뭐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공격적인 언사들을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런 시각이라고 하면 전략적으로도 행정부, 지금 행정부는 이미 세종에 있고 국회도 세종에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전시 상황이 거기 다 있는 거는 굉장히 어떤 그 뭐라 할까요? 업무에 뭐 어떤 그 비효율적 그 어떤 그 장애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전시 상황에 거기가 국회가 있다라는 것은 그 국회 이 뭐 헌법적인 걸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건 굉장히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아마 생각이 있지 않았겠냐. 뭐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과 자,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 이제 이분의 얘기를 우리가 좀 자세히 들을 필요는 있어요.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동안 보수적인 당에서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가?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 그죠? 이것도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제 여의도 정치라는 거는 서울 수도권 중심적인 거잖아요. 그죠?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 수도권 중심적이야. 모두 서울로 올라오잖아. 국회의원도 다 올라오고. 그러나 세종에 있으면 이제 그 중심이 세종이기 때문에 지방 분권에 대해서 어떤 그 뭐랄까요? 배려가 있지 않겠냐. 국회의원들도 그런 의미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배려가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세종의 부지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자, 공사도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 뭐 용역 이 발주가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설계하고 어디다 위치가 있고 규모는 어떻게 하고 그런 그 용역 설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자, 완전한 국회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하고 당연하죠.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이 있으면 비효율이 해소되는 거죠. 왜냐하면 맨날 우리 그 행정부 공무원들이 국회로 출장을 가야 되는 일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세 마리 토끼를 잡아서 진정한 정치 행정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공약이에요. 자, 문제는 이게 선거가 끝난 후에도 이런 정책이 이런 공약이 지켜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이런 공약이 지켜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선거 끝났는데 그러면 국회를 다 이전하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의사당 규모도 달라지고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전역은 틀려지는 거예요. 전에는 지금 국회의사당을 그대로 놓고 그냥 분원만 가고 그다음에 이제 망치 두들길 때 이제 입법부에서 이제 그 결정을 할 때 국회가 열릴 때는 서울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다 이전하면 이제 국회의원 사무실도 세종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망치도 국회의장의 망치도 세종에서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달라진 거야. 근데 이제 앞으로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 안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역사적인 흐름이 됐다는 거야. 자,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서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한다라는 걸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뭐 이게 이걸 가지고 뭐 100% 내려온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걸 무시할 수 있는 발언도 전혀 아니고 공감대를 다 가졌다. 그죠? 이제 추진력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 끝나고 그러나 이제 선거 끝나고 다음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에 그러면 없었던 얘기로 하자. 뭐 그렇게 못하는 거고 문제는 얼마나 추진력을 갖고 이 사람들이 추진하느냐가 문제죠. 그죠? 그래서 2028년도에 국회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추진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세종시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제 실제 이제 아파트 거래가 요즘 어떻게 되고 있나 또 그걸 보셔야 돼. 자, 문제는 이것 때문에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아요. 예전에
국회 이전을 결정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때 그때만큼 이제 그러지는 않아요 절대. 왜냐면 뭐 그때 그래가지고 뭐 대단히 뭐 바뀐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거품이 많이 꼈었고 이미 많이 꼈었고 뭐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세종시의 거래가 뭐 활발하게 된다 뭐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뭐 실질적인 것이 나타날 때 그죠? 그럴 때마다 조금씩 거래량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세종시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발전 가능성이 큰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보시죠. 최근에 그 세종시에서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 뭐 베스트, 뭐 이렇게 뭐 22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이제 거래가 잘 되는 순서대로 나온 거예요. 이게 아실에 나온 건데, 자, 요걸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거래 흐름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자, 1위를 보니까 조치원에 있는 자이 아파트야. 뭐 조치원이 뭐 여기 외곽이니까. 뭐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세종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아파트는 아니죠. 자 여기죠 여기. 자 여기 별로 세종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거래에는. 자 실제로 거래도 보면 뭐 가격이 비싸지도 않아요. 2억 5,900 그죠? 2억 5,900. 자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뭐 싼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 뭐 그 정도의 의미다. 별 의미는 없어요. 뭐 세종시에서는 세종시 계획도시 내에서의 아파트 거래량이 좀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어. 그렇다고 뭐 이 아파트에 투자자가 들어가고 뭐 그러진 않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그냥 실제 수요에 의해서 저렴하니까 그죠? 세종시 아파트는 아직도 이렇게 계획도시 안에 있는 뭐 생활권 안에 있는 이런 아파트는 뭐 한 5억 5천에서 한 6억 5천, 7천 정도 6억 5천, 5억 5천에서 한 7억 정도, 8억, 뭐 8억까지도 가요. 8억 5천 막 그렇게 가요. 8사 기준으로 이 급지 좋은 데는 자 그렇게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이 모자르신 분들은 이런 아파트에 가서 살 수 있죠. 2억 5천, 2억 뭐 6천이면 살 수 있으니까. 자 최근에 세종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이게 세종시에서 A급의 아파트들은 아니에요. 다 보시면 뭐 자이, 뭐 세샘 2단지, 가재마을 5단지, 세종 앵코타운 뭐 이런 것들이 A급지의 아파트들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B급지의 아파트들이야. 그러니까 뭐 저가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그냥 중가의 아파트, 중간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된다. 많이 된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쪽에서 거래가 활발히 된다.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 A급제 아파트들은 이미 다 거래가 됐어요. 이미 거래가 돼서 호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거야. 그죠? 살 사람들은 거의 다 샀어요. A급제 아파트들이 가격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떨어지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B급 아파트 사는 거야. 자, 이 세샘 한양수자이 2단지도 이것도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 3월달에 거래가 많이 됐죠. 5억 6,800, 그죠? 5억 7천, 요 정도 거래됐거든요. 자, 이게 어디냐면, 여기. 세샘 2단지. 여기 위치가 좋거든요. 초등학교도 가깝고, 복컴도 가깝고, 상권도 가깝고, BRT도 가깝고, 아주 위치가 좋아요. 근데 이게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거야. 이 정도의 위치면은,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가격 비교하면, 한 5, 6천 정도 차이가 나요. 뭐 7천 뭐 그 정도 한 5천에서 7천 8천 정도 사이 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임대 전환이기 때문에 싸니까 자 6억 이하니까 위치는 입지는 A급지거든요. 이 BRT 라인에 상권 있고 자 그러니까 요 가격이면 싸다 하고 거래가 많이 된 거예요. 자 요런 아파트의 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딱 좋은 샘플인데 요즘 지방 아파트에 그러니까 이제 한 50만 정도 기준으로 보면 한 5억 5천 최저 한 5억 5천에서 한 6억 정도 줘야 아주 입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러는 입지에 새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그럼 세종시는 조금 더 싸거든요. 분양가 상한제가 철저하게 적용되는 지역이니까. 그러면은 한 5억에서 5억 한 2, 3천 정도 들 가능성이 많아요. 앞으로 이제 5생활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5억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그러면 중도금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이 정도 가격 주고 사야 돼. 중도금 이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정말 오생활권이면 좀 입지가 떨어지는데 그걸 사느니 이걸 사는 게 낫겠다 하면서 이런 아파트가 이런 가격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떨어져 봤자 10%야. 그러니까 5억 7천인데 여기서 많이 떨어져 봤자 5억 2천인데 그렇게 가기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 가기가 쉽진 않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폭락론자들이 30% 40% 빠졌으니까 더 빠져야 된다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 더 빠지기가 어려워. 응? 왜냐면 기존의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 5억 5천 이상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거보다 못한 입지래. 그럼 사람들이 굳이 뭐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바에는 이걸 사겠죠. 그죠? 그리고 이 아파트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새로운 아파트 분양가를 생각해보면, 비교해보면, 굳이 그 이하로는 팔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정확한 분석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죠. 이 가재마을 앵커타운. 여기도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는 아파트거든요. 이 단지가 커요. 단지가 크다. 자, 25평 기준으로 4억에서 한 3억 5천 사이, 그죠? 이 정도에 거래돼요. 이 정도에 뭐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꾸준히 이 가격이 거래가 돼요. 그죠? 여기서도 17건이 거래됐다. 자, 가온 3단지 한신휴. 자, 이런 것도 이게 B급지라고. 가격이 비싸질 않아요. 그죠? 31평이 4억 9,500. 한 뭐 5억이잖아요. 그죠? 31평. 아까는 33평이고. 근데 이게 아까보다는 입지가 떨어지거든. 그죠? BRT에서 멀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가격이 딱 거래가 되는 거야. 자, 새 아파트를 분양해도 31평 분양해도 이 정도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이 가격이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이 가격 밑으로는 쉽게 던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종시에서 아파트 살 때는 이 가격 기준으로 한 10% 정도 빠지면은, 예를 들어 지금 나오는 꼭 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10% 정도 빠졌다고 하면 그냥 싸다 하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상 빠지기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다. 자, 올라가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이고. 자, 그다음 보시죠. 가온마을 4단지 이편한 세상. 자, 여기는 괜찮아요. 입지가. 여기는 비교적 괜찮은데, 자, 여기도 보세요. 6억 7천. 그죠? 6억 7천. 84. 자, 84 기준으로 한 6억에서 한 7억 사이에 A급지들. 아주 상급 S클래스 A급지는 아니고, 비교적 좋은 입지 아파트들은 이 가격대 고려된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빠져봤자 10%다. 그죠? 그러면 6억 7천. 6억 7천이면 6억이면 이 아파트는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 뭐 그거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옛날 생각하면 뭐 4억도 안 가던 건데. 옛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인프레가 얼만데, 그죠? 지금 새 아파트 질러면 인프레가 얼만데. 그렇죠. 금리도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시중에 이 체력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면서 땅값이 무지하게 올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임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임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냥 안 쓰고 다 돈을 모았단 말이야. 다 5, 6억씩, 다는 아니겠지만, 5, 6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러 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부동산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2억에 샀던 거 지금 4억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뭐 상가와 땅도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이 땅, 그리고 세종시의 땅값이 얼마나 비싸요. 이 세종시에 있는 땅을 가지고 깔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땅을 팔아가지고 아파트를 사러 오겠죠. 그죠? 자기 자식들을 사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 발전과 더불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그리고 많이 가격이 상승한 부동산의 가치. 자, 그런 게 우리의 체력이에요. 체력.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리고 현금은 계속해서 쓰레기가 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폭락론에 빠지시면 안 된다. 그죠? 폭락론은 거품이 확 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지. 어느 정도 바닥권을 잡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폭락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폭락론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만 보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6위가 범지기 마을 11단지. 자, 이런 아파트들이 이게 B급지, C급지예요. 그죠? B급지, C급지 아파트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34평이 4억 8천 싸잖아요. 그죠? 싸잖아요. 그죠?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죠. 뭐, 이거 일신 유니빌, 이건 뭐 조천이니까 이런 데 코딱지 많은 거고. 가재마을 세경, 여기도 이거 예전에 그 뭐 임대 아파트 분양 전하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84가 3억 6천 이거밖에 안 해요. 그죠? 이런 것, 이제 이거 안에가 너무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거래가 되는 건데, 하여튼 뭐 이 정도의 아파트 가격에서 뭐 더 떨어질 게 이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앞으로 새 아파트 분양해도 5억이 넘는데, 그죠? 자, 새샘 6단지 한신 더 휴, 펜타 힐스 10건. 자, 여기 84가 4억 2천. 그죠? 3억 8천, 3억 9천 5백. 자, 요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죠? 요 정도. 여기도 A급지거든요. 급지상은 A급지예요, 여기가. 자, A급지에 25평이 한 4억 2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더라. 라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자, 일단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거를 통해서 이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이제 바닥을 잡았다. 뭐 저는 그렇게 봐요. 바닥을 잡았다.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렵다. 그죠? 뭐 이미 이제 국회를 더 확장해서 분원해서 국회 전체가 이전하는 거로 어떤 여야가 합의를 본 거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당장은 어떤 그 호재가 안 먹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먹힐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 받아야 되겠네 하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 그럼 전세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죠?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세종시는 좋아지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매물이 줄어들겠죠. 그죠? 매물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호가는 조금씩 올리겠죠. 자, 그런 상황으로 앞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잘대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